자, 6번 들어갑시다. 그림은 15년 16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연령 표준화 사망률 및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를 조사한 자료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게 말이 조금 복잡한데요. 여기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밑에 도식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프로. 네,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이 Y축이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X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점이 조금 특이하게 돼 있는데 대구, 672가 무슨 말이냐. 여기 지역 N은 해당 지역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N명임을 의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은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자, 보기 들어갑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가 절대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다입니다. N을 보면 되겠죠. N. N이 제일 높은 거는 서울, 아니죠. 오른쪽에 보면 경기도가 2300으로 더 높습니다. 기억은 제외해 주고요. 기억 들어간 거 다 지워 줍니다. 자, 그다음으로 니은 볼게요. 이 Y가 높은 지역일수록 이 조기 사망자 수 N이 적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울산이랑 대구만 봐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Y가 더 높고 대구가 더 높은데 이제 N 값도 울산보다 더 높잖아요. 예, 그래서 발레가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정답은 자연스럽게 5번이 됩니다. 나머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뭐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2018년과 19년 14개 지역에 등록된 5톤 미만 어선수에 관한 자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18년, 19년 뭐 단위 척이고요. 19년 지역, 그다음에 통급 쭉 나와 있고 18년 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1번 2019년 경기도에 5톤 미만 어선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0% 미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비교하려면요. 여기 5톤 미만, 1톤 미만부터 5톤 미만까지 다 더해야 되고 19년과 18년 걸 또 다 더해야 돼요. 그래서 비교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할 거예요. 자, 19년 대구를 제외한 각 지역에서 19년이 여기 있죠. 대구 빼고 1톤 미만 어선수는 전년보다 감소한다. 이거 그냥 눈으로 다 비교해 주면 된단 말이죠. 부산은 793이었는데 46으로 줄었으니까 맞고, 인천도 줄었고요. 울산도 줄었고, 근데 세종이 7에서 8로 늘어났습니다. 예, 발레가 생겼죠.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고요. 3번 2018년 대구, 세종, 그다음에 충북을 제외한 각 지역에서 1톤 미만, 다시 1톤 이상 2톤 미만부터 이 두 번째 칸부터 4톤 이상 5톤 미만까지 통급이 증가할수록 어선수가 감소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인천 보면은 줄었는데 예, 늘었어요. 발레가 금방금방 나오죠. 네, 틀렸습니다. 2018년과 19년 모두 1톤 이상 2톤 미만 어선수는 충남이 세 번째로 크다고 돼 있는데, 자, 18년 먼저 볼게요. 충남 여기 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충남 여기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올라가서 세 번째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여기 세 번째, 이게 네 번째가 됩니다. 항상 이렇게 그 수치 비교해 줘야 되는 거는 우리가 자꾸 가까운 거에서 찾다 보면 방금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이 전범위를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가면은 진짜 이 가까운 범위에서 찾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 2018년과 19년 모두 1톤 미만 어선수 대비 3톤 이상 4톤 미만 어선수의 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톤 미만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3톤 이상 4톤 미만이 분자에 들어가야겠죠. 분자. 자, 인천을 한번 보면요. 얘가 이제 분모고 얘가 분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1보다 조금 크단 말이죠. 부산 보면은 아니고 분자가 더 작고요. 울산도 분자가 더 작고 쭉쭉 살펴보면 다 분자가 작은데요. 어디가 걸리냐면 제주도가 걸립니다. 분모가 140인데 분자가 335예요. 두 개 놓고 보면은 제주가 훨씬 더 크겠죠. 제주는 이미 2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천이다라는 게 틀렸습니다. 예, 제주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답은 자연스럽게 1번이 됩니다. 1번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을 하는 게 좀 번거롭습니다. 저는 더하기를 막 많이 하고 이러는 걸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일단은 계산기로 저는 해 왔는데 여기를 다 더하면 1703이고요. 여기를 다 더하면 뭐 1580 정도 나와요. 1583. 이거 두 개 차이가 120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 전년 대비 증감률을 보면은 이 전년 대비잖아요. 기준이 이제 1700 3 이라는 거죠. 1703을 기준으로 10% 라고 하면은 170.3 이잖아요. 예, 이거 미만이다 맞죠? 예, 증가한 게 120 밖에 안 되니까 예, 10% 미만이다라는 것도 맞는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 번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풀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게 "아, 애초에 1 번부터 봤으면 답을 금방 구하지 않냐. 왜 2 번부터 5 번까지 비효율적으로 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사실 개인 선택인데 저는 계산을 무조건 늦게 풉니다. 얘네는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이 아니라 해석형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보고 비교하면 되는 것들. 그래서 저는 해석형을 먼저 풉니다. 계산은 어찌 됐든 시간을 잡아 먹어요. 근데 만약에 해석형 2 번부터 봤는데 답이 한 3-4 번쯤에 금방 나왔다. 그러면은 굳이 1번 안 봐도 되니까 이득인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계산을 가장 늦게 봅니다. 특히 방금은 제가 실전이었으면 1 번을 아예 계산을 안 해도 되잖아요. 왜? 2, 3, 4, 5가 확실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합니다. 8 번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죠. 2008 년부터 18년 각국의 황산화물 배출권 거래 현황,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황산화물 배출권 거래 현황이 표 하나가 나와 있고요. 더 어려운 건 이제 표가 2개 나온단 말이죠. 하나니까 좀 할 만할 수 있습니다. 단위 건, 킬로그램, 원 퍼 킬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연도 나와 있고 전체 거래 건수, 거래량, 그다음에 무상거래, 유상거래 이렇게 나눠져 있고, 유상거래는 특히 거래 가격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전체 거래의 건당 거래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눗셈 해 줘야 돼요. 귀찮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계산으로 판단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2009 년에서 13년 유상거래 최고 가격, 최저 가격입니다. 이게 이제 2009 년이니까 여기부터고요. 2013 년까지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평균은 볼 필요 없죠. 그래서 그대로 표로 옮겨져 있는지 보면 되는데, 예,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40이 아니라 10이 나와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 번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이거 비교하면 되니까 해석형이죠. 제가 왜 해석형 먼저 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네, 오른쪽으로 살짝 당겼는데 3, 4, 5 번은요. 얘는 그냥 해석입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010 3 년부터 여기부터 그다음에 여기까지, 예, 표로 제대로 옮겨졌나 보시면 되고요. 구성 B니까 얘는 계산이니까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 거고요. 5 번도 무상거래 건수랑 유상거래 건수입니다. 거래 건수잖아요, 건수. 예, 건수 여기부터 그다음에 2013 년까지 나와 있죠. 예, 여기까지 54 까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되거든요. 결국에 얘도 뭐다? 해석형이다. 막상 풀어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문제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1 번이랑 4 번은 가장 나중에 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9 번입니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지문이 길면은 세 단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쪼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다음 표는 성인 남녀 1,500 명을 대상으로 탈모 증상 경험 여부, 경험자의 탈모 증상 완화 시도 방법,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표 1 번 증상 경험 여부, 2가 완화 시도 여부 및 방법입니다. 자, 성별, 연령대, 그다음에 남성, 여성으로 또 나눠져 있고요. 응답자 수가 몇 명인지랑 있음 없음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표 2 번은 연령대까지는 똑같고 부모의 탈모 경험 여부, 심각성, 그다음에 시도한 사람, 안 한 사람으로 나눠져 있고, 시도한 사람은 이렇게 5 가지 방식으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무응답이랑 복수응답 없다고 되어 있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라고도 나와 있죠. 1번 들어갑니다. 남녀 각각 연령대가 높을수록 탈모 증상 경험자의 비율도 높다. 자, 표 1 번을 보면 되죠. 자, 남성,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쪽을 가 봅니다. 경험자의 비율을 보라고 하니까, 예,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봐 주면 되겠죠. 자, 높을수록 비율이 높은지, 남성의 연령 높을수록 비율 높고요. 여성도 연령이 높을수록, 예, 비율 높다. 아, 맞는 얘기입니다. 1번 맞고요. 다음 탈모 증상 경험자 중에서 완화 시도 방법으로, 자, 표 2를 보면 되겠네요. 미용실 남성이 여성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숫자 말하는 거고요. 자, 미용실 여기 있습니다. 남성 214명 중에 4.2%, 여성은 115명 중에 11.3%인데요. 자, 여러분 214에 4.2%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소수점 2개 땡겨주면 1%죠.
여기에 이제 4.2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해보면 한 뭐 8, 9명 나오겠죠. 근데 여성은 115명 중에 11.3%라 그러잖아요. 그럼 10명이 당연히 넘을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더 높다? 여성이 더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남성이 더 많다 틀렸어요. 마저 볼게요. 탈모 증상 경험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완화를 시도한 응답자 비율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일일이 이걸 다 더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100에서 시도하지 않음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20대는 100%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30대는 75%. 이런 식으로 보면 시도하지 않은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시도하는 비율도 연령이 낮아지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3번이 맞는 얘기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4번 증상 경험자 중 부모의 탈모 경험 비율은 70% 이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랑 얘를 더한 게 분모고 이 위에 게 분자입니다. 예, 계산해 보시면 70% 이상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거 한번 해 드릴게요. 보세요.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계산하면은 329 분의 236 이거든요. 그럼 이거 70% 귀찮게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분수 비교할 것 같아요. 제가 대각선으로 곱하는 거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좌변이 10 곱해주니까 2360이고요. 여기에 7 곱하면 얼마나 되냐? 330에다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330에다가 7 곱하면 어떻게 돼요? 21이고 21이고 하니까 2310이잖아요. 거기에 7 빼주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좌변이. 70% 이상이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5번 탈모 증상이 심각하다고 한 응답자 중에서 얘네 중에서 150명 중에서 부모의 탈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7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약간 범위의 개념인데 뭐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부모의 탈모 경험 여부 없다고 한 사람이 93명이잖아요. 이 93명이 여기에 전체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150명 안에 부모가 탈모 경험이 없는 93명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탈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두 값을 뺀 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57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부모의 탈모 경험이 없는 사람이 92명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58명이죠. 91명이야. 그럼 59명이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57이 최소값이잖아요. 57 이상이다라고 하면 맞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3, 4, 5번 굳이 할 필요 없었는데 우리 연습하는 단계니까 한번 보여드렸고요. 어쨌든 실전에서는 2번 찍고 빨리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입과 출산을 통한 반달가슴곰 복원 현황이고요.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뭐가 밑에 되게 복잡하네요. 그냥 공식 나와 있는 거니까 쫄지 마시고요. 반달가슴곰 복원 현황, 단위는 개체입니다. 도입처랑 출산 방식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도입은 먼저 나라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또 구분돼 있고요. 어쨌든 상관없고요. 소개 덧셈 한 거가 또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밑에 나와 있네요. 보기 편안하게. 어쨌든 자, 그다음에 생존 안에는 자연 적응이랑 학습장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고 회사 안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굳이 구분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폐사를 다 더하면 15 잖아요. 거기 자연사, 올무, 농약, 기타 다 합친 게 또 15 란 말이죠. 여기에 이제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도입처 출산 방식별 자연 적응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전체 중에서 자연 적응 반달 가승곰 수를 이제 그 비율을 구해 주는 거고요. 생존율도 마찬가지죠. 전체 중에 생존하네. 폐사는 전체 중에 폐사. 간단합니다. 거기 도입처가 서울대 공원인 자연 적응률은 서울대 공원 여기 있죠. 자연 적응률. 그다음에 자연 출산 반달 가슴곰의 자연 적응률보다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서울대 공원의 이제 전체 값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이고요. 7분의 그다음에 자연 적응 5마리죠. 7분의 5. 얘랑 뭘 비교하면 됩니까? 자연 출산 반달 가슴 곰이랑 비교를 하면 되죠. 자연 출산 전체 46이고요. 그중에 자연 적응 39입니다. 46분의 39랑 비교를 해주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대각선으로 곱해줍니다. 좌변은 5 곱하기 46이니까요. 230이고요. 우변은 이거 뭐 거의 그냥 40이죠. 7, 4, 28, 280에서 7 빼주는 거죠. 뭐 계산할 필요 없이 우변이 더 크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공원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죠. 낮다라고 돼 있으니까. 기억 안 들어간 거 먼저 알려주고요.
다음으로 니은 자연 출산 반달 가슴곰 생존율 90% 넘는다. 자, 어디 보면 됩니까? 요거를 분모, 요거를 분자로 놓으면 되죠. 46분의 41이고요. 90%랑 비교를 합니다. 대각선으로 곱할게요. 좌변 410, 우변 414. 우변이 더 크죠? 즉 90%보다 안 된다는 거죠. 넘는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니은 다 날려버리고. 자, 디귿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리을마저 보고 마무리하죠. 러시아인 반달가슴곰 중에서 적어도 두 개체의 폐사 원인은 자연사다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는 전체가 22마리고요. 13마리 생존했는데 폐사가 9마리란 말이죠. 이거도 그 아까 앞에서 본 범위, 그 최대값, 최소값 개념 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폐사한 9마리 중에서 이 올무, 농약, 기타가 얘네를 다 더하면 이제 7마리거든요. 이 7마리가 러시아 폐사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도 2마리는 자연사로 죽었을 겁니다. 만약에 올무, 농약, 기타로 죽은 애가 6마리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면 그 러시아 폐사 9마리 중 6마리가 올무, 농약, 기타로 죽었다면 자연사는 3마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올무, 농약, 기타 이 7마리가 다 러시아 폐사에 포함이 된다 한다면 그래도 2마리는 무조건 자연사라는 겁니다. 적어도 두 개체의 폐사 원인은 자연사다. 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리을 맞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디귿은 그냥 계산이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실전에서 저는 디귿은 안 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네, 2020년 난이도 이 정도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개념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방금 한 거. 이런 최소 개념들, 최대 개념들. 이 중요한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해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앞에 문제랑 결부시켜 가지고 복습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11번부터 15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